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유족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진실규명에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계속되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들의 집단 폐사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을 놓고 논란입니다. 연령층에 차등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양항으로 반입되는 빈 컨테이너 가운데 상당수가 불량입니다. 컨테이너에 대한 세척과 수리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핵심 공약인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 계획을 두고 지역 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거란 기대와 함께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광양시와 의회가 적잖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주희 기자입니다. 정인화 광양시장의 지난 지방선거 주요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 이 공약 사업은 정 시장이 민선 8기가 출범하자마자 2호 결제로 처리될 만큼 비중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양시가 현재 계획 중인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안은 만 19세 이하의 100만 원, 만 20세 이상의 2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는 정부 추경으로 교부금이 늘어 제3회 추경을 통해 소요 예산 532억 원 전액을 시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시는 제311회 광양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지급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가 좀 선순환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의회와 노력해서 시민들 의견 더 듣고 그렇게 지급 계획들을 확정지어 나갈 계획입니다. 시의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 계획안에 대해 광양시 의회는 고민스러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시 집행부가 계획한 재난생활비 지급 액수의 세대 간 편차가 너무 커 집행부의 의견대로 추진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난생활비 지급이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면 역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일단 시 집행부 안건이 상정되고 임시회가 열리면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라며 아직 결정된 바가 없는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급하는 데는 저희 의회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재원 규모나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된다. 협치와 소통을 내세우며 새롭게 출범한 민선 8기 광양시와 제9대 광양시 의회가 제4차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이라는 첫 번째 쟁점 안건에 대해 어떤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내년 개최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관련해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라남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노 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동 개최자인 전라남도의 느슨한 대응이 아쉽다며 광역과 기초지자체 간의 관계가 10년 전보다 후퇴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노 시장은 권위주의와 관료주의의 병폐가 시대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본 뒤 시민들과 함께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른 장마가 지속되면서 전남 지역의 저수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관리 중인 전남의 1,055개 농업용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현재 38.6%로 지난해 76.6%, 평년의 62.2%에 크게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역 수원지인 장흥댐의 저수율은 41.5%, 주암댐은 24.2%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등 먹는 물의 저수율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열흘 이상 빨리 찾아온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전남 지역에서도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도 버티기 힘든 수준의 폭염에 가축들도 쓰러지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년째 전남 영암에서 오리를 사육해온 최연열 씨. 올여름 폭염이 시작되면서 한시도 긴장감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막사마다 24시간 선풍기를 가동하고
안팎으로 물을 뿌려대며 오리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폭염으로 5천 마리 가까운 오리를 한꺼번에 잃은 뒤 최 씨는 더위가 가장 무섭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아찔하죠. 뭐 폭염이라는 것이 막 갑자기 40도 올라간다면 겁나죠. 생각하면은.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가축 폐사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축산 피해가 앞으로 좀 있을 걸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앞으로 계속 관찰하면서 올여름 현재까지 전남에서 폭염 피해를 입은 축산 농가는 14개 시군에서 46곳, 닭과 오리, 돼지 등 12,000여 마리가 폐사했고 9일 만에 피해액도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로 매년 피해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지만 영세한 농가를 중심으로 집단 폐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축사 관리가 30도가 넘어가게 되면 내부 온도가 아무래도 가축들이 힘들기 때문에 내부 온도를 30도씨 이하로 떨쳐주는, 그래서 환풍기라든지 통풍창이라든지. 전라남도는 재해보험 가입비와 가축 스트레스 완화제 등 100억 원의 폭염 피해 예방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온도 관리와 환풍 등 농가들의 대비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양항으로 반입되는 빈 컨테이너 가운데 8%가량이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5일 동안 광양항으로 반입되는 빈 컨테이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세척 또는 수리 등이 필요한 불량 컨테이너의 비율이 8.4%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사는 다만 이번 점검에서 컨테이너 내 유해 외래 생물 반입이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유족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상황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지자 곳곳에서 우려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된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입니다. 여순 사건 당시 발생한 재산 피해를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을 연구해온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개정안을 발의한 소병철 의원을 정면으로 비판한 건 지난 7일. 지난해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조사 기간이 단축된 것 등을 언급하며 원안보다 후퇴한 법안에 동의한 소병철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에 대해 유족회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부와 야당의 반대 등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 유족들에게 이해를 구한 뒤 일부 규정을 삭제했는데 특별법 제정 1년이 지난 지금 뜬금없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언급하며 유족들을 갈라치게 하고 지역사회의 분열을 조장했던 겁니다. 여수와 순천 등 5개 유족회는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일 소장의 사퇴를 요구했고 연구소 측과는 어떠한 연대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영일 소장은 개정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 진정성 없는 정치적 행보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고심 끝에 논평을 냈다는 입장이지만 유족회 측은 오히려 이 소장이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일방적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 여순 사건 피해 접수가 예상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유족회와 시민단체 간의 불협화음까지 불거지자 진상규명 작업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유족들이 신고를 하고 그거에다가 지금 힘을 다 쏟아도 될 듯 말 듯 할 때 이게 될 일이냐. 나쁘러운 일이다 이게. 국무총리 등이 참석하는 여순 사건 진상규명위원회 전체 회의가 오는 9월쯤 열릴 예정인 가운데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유족회와 연구소 간의 갈등을 봉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흐리고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는 여전하겠지만 비가 오면서 더위는 조금 주춤합니다. 정체전선 상에서 발달한 비구름대 영향으로 전남 남해안은 내일 새벽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40mm입니다. 내일은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지만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여수가 25에서 28도, 순천이 25에서 30도, 광양은 25에서 30도, 고흥은 24에서 29도 보이겠습니다. 광주도 25에서 32도,
옥포는 25에서 31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은 비 내리는 날씨에 앞바다 0.5m, 바람은 초속 6에서 9m로 불겠습니다. 먼바다는 0.5에서 1.5m의 바람은 7에서 11m로 불겠습니다. 만조 시간은 여수가 7시 31분과 오후 8시 29분, 간조가 1시 43분과 오후 1시 32분입니다. 흐린 날씨 이어지다 오는 금요일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날은 흐린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29도에서 32도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무안 도리포 해상에 정박해 있던 1,200톤급 준설선이 침수되면서 바다로 기름이 유출됐습니다. 사고가 난 배는 3년 넘게 해상에 그대로 정박해 있어 어민들이 치워달라고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던 골칫거리였는데 결국 사고가 난 겁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육지에서 300m가량 떨어진 무안군 해제면 도리포 해상입니다. 1286톤급 선박 한 척이 우연으로 기운 채 물에 잠겨 있습니다. 오늘 새벽 시간 바다에서 수상한 기름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선박이 우연으로 약 40도가량 기울어져 침수가 일부 발생한 상황이었고 사고 해역 주변 해상에서 기름띠를 확인했습니다. 선박 주변 해역에는 폭 100m, 길이 500m에 이르는 거대한 기름띠가 생겼습니다. 사고가 난 선박은 과거 한평항 모래 채취에 이용됐던 준설선. 2019년 10월부터 3년여 동안 해상에 정박한 뒤 움직이지 않아 어민들이 배를 치워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해왔습니다. 말 그대로 방치 선박을 제거하지 아니할 때는 공유수명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의해서 우리가 고발을 하고 처벌을 받게 하려 한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기름띠가 뒤덮인 해역은 모래사고가 발달해 민어와 농어, 숭어잡이가 늘상 이루어지는 곳. 자연산 가두리 양식장으로 불렸던 해역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에 어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많죠. 이게 심각하잖아요. 이게 내만성이라 저류가 세다면은 그냥 쉽게 넘어갈 내만성이라 그 띠가 다시 왔다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에요. 해경의 방제 작업도 허술했습니다. 기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오일 펜스가 보시는 것처럼 배 위에 걸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름띠가 더 확산됐습니다. 또 해경은 선체에 있던 벙커 AU, 경유와 선적 폐유 가운데 유출된 기름의 유동조차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기름 탱크 등 선체에 파손이 생겼는지 여부 역시 확인되지 않아 그저 바다로 유출된 기름만 막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광주지부가 노조와 합의 없이 방학 중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한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을 규탄했습니다. 노조는 성명을 내고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조리원 등 급식 종사자의 노동 조건이 악화되는 정책을 노조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방학 중 근무 여부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개별로 의사를 묻는 것은 노조 활동을 부인하는 행위라며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장기간 중단됐던 무안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이 오는 14일부터 재개됩니다. 7월 14일 오전 8시 10분 퍼시픽항공의 베트남 나트랑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의 운항이 다시 시작되며 퍼시픽항공은 16일부터는 다낭 노선을 4일 주기로 운항하고 제주항공은 다낭과 방콕 등의 노선을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운항합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무안국제공항에서 2020년 3월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4개월여 만입니다.